한살림조합 임원이 직원들의 휴일 근무 기록을 부풀려 차액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의 도로 공사장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보행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이 조사 과정에서 또 한 번 상처를 받아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한 산림조합 임원이 직원들의 수당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거의 1년 내내 휴일 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차액 등을 되돌려받았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임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북의 한 산림조합입니다. 지난해 이 산림조합 한 부서의 휴일 근무 수당 내역서를 살펴봤습니다. 4명 모두 101일간 휴일 근무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해 주 5일 근무 사업장의 전체 휴일이 113일이니까 이 산림조합의 일부 직원들은 90% 가까운 휴일에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휴일 근무 수는 69일에서 42일로 절반에 불과합니다. 해당 직원들은 1년 내내 휴일 근무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차액과 출장 여비 등을 다시 현금으로 모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은 돈은 2019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매월 200만 원씩 임원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그 증거로 연말이나 연초 수당이 입금된 직후 통장에서 수백만 원씩 출금한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매달 그냥 200만 원씩 해야 할 것 같다. 각자 사업비를 횡령하는 것보다는 우리 수당을 좀 더 오버해서 비용을 충당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각자 다치지도 않고. 다른 부서의 직원 역시 임원의 요구에 따라 임원 책상 서랍에 수시로 현금을 갖다 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임원이 상납을 중단시켰고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이 커져. 너네들이 나눠서 그냥 너네가 썼다 그래.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산림조합의 해당 임원은 휴일 근무를 부풀리라고 지시한 적도 또 돈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내년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조직 자체를 음해한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고 무슨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런 사실도 없고. 산림조합 수당 횡령 의혹에 대해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린 것도 어느덧 2달이나 지났지만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 매출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여전히 낮고 폐업도 더 늘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5년째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옥남 씨. 2달 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자 매출이 오를 거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매출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빚도 좀 갚고 좀 할 수 있겠다 했는데 뭐 그다지 별로 그렇게 상승되는 게 없어요. 통계청의 속보성 경제 지표인 나우캐스트를 봐도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은 더딥니다. 지난달 신용카드 가맹점의 현금과 카드 매출액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 2020년 1월과 비교해 각각 21.9%와 2.3%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금과 카드 매출액이 각각 8.2%와 8.6% 늘어난 것과 대조적입니다. 또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퇴직금으로 받아가는 노란우산 공제금은 0.3% 늘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은행 이자와 원자재 가격까지 크게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 회복이 더더욱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피해를 회복하는데도 최소 4년에서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요즘 스태그플레이션의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많은 금리가 인상이 되고 소상공인들은 이미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회복하는 데는 더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2년 넘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 매출 회복은 늦어지고 경제는 침체하면서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무투표 당선이 이어지면서 선거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김두관 의원이 기초의회에 완전 비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전북의 지방의원은 62명에 이릅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북 지방의원 당선인의 26%나 됩니다. 유권자들은 제대로 후보를 선택할 기회도 갖지 못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초의회에 완전 비례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초의회에 기존 지역구 구조를 없애고 득표 비례에 따른 정당 명부식 완전 비례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승자 독식과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하는 선거 구조를 고치려면 정당 득표에 기반한 의석구조 확립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다만 지방의원의 총 정수는 기존의 공직선거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가장 풀뿌리인 기초 단위에서 이제 다양하게 의견이 수렴되기 위해서는 여러 정당들이 그 정당 득표에 기반한 그런 비례에 맞춰서 많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어야 그게 지방 정치부터 살아나고 또 민의를 제대로 담아내는 그 계기가 아닌가. 하지만 이 같은 제도 개선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후보가 아니라 정당에 투표한 뒤 그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인 만큼 현재처럼 줄 세우기 같은 폐해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당이 최우선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입니다. 지역당을 허용해서 적어도 지역 정치는 지역당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대폭 개정해서 실제로 지역 정치를 지역의 유권자 그리고 지역의 정치인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무투표 당선의 문제점을 이번엔 제대로 고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의 인도 정비 현장을 지나가던 시민이 자재에 걸려 다쳤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고 예방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취재진이 이곳과 함께 다른 공사 현장도 둘러봤더니 안전관리가 소홀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전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의 인도.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17일 밤 이곳을 지나가던 50대 여성은 공사 자재에 걸려 넘어지면서 얼굴과 다리를 다쳤다고 말합니다. 이 여성이 공사를 하지 않은 토요일인 다음 날 아침 다시 현장을 찾아가 촬영한 현장. 보도블록은 물론 곡괭이와 삽과 같은 장비들이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를 당했다고 전주시에 따졌고 전주시는 부랴부랴 조치에 나섰습니다. 안전 펜스라던가 공사 현장임을 알리는 그런 입간판이라던가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제가 이 정도로 사고가 낮게 왕정이죠. 혹시 학생들이 다쳤으면 또는 누군가가 다쳤으면 이거보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분노가 일더라고요. 전주의 또 다른 공사 현장. 인도는 가로막힌 상태고 임시 보행로는 온통 파헤쳐져 있습니다. 차들이 빠른 속도로 내달리고 그 옆을 걸어가는 시민들의 모습이 아찔해 보입니다. 안전을 위해 울타리를 설치하기는 했지만 차량과 보행자 이동을 안내하는 신호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사 현장이 있을 때 이 걷는 보행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부족해. 예를 들면 어떤 방법? 뭐 이렇게 걷는데 불편하게 만든다든지. 전주시는 더욱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좀 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 기간 불편은 불가피하겠지만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이정민입니다.
초등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을 폭행하고 교사에게는 폭언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2차 피해를 보았다는 학부모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의 한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녹음된 음성입니다. A군이 담임교사에게 욕을 합니다. 칠판에는 A군이 쓴 욕이 적혀 있습니다. 학교 측은 A군이 교사에게 폭언은 물론 같은 반 학생들에게는 폭행도 일삼았다고 설명합니다. A군은 결국 학교로부터 등교 중지를 처분받았습니다. 일단 이 학생이 뭔가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된 상태라서 좀 많이 힘들어하다 보니까 아이들 관계나 선생님들과 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사건은 익산교육지원청에 보고돼 지난 14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를 두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피해 학생들이 A군의 사과를 받을 건지 또 들었던 폭언을 다시 해보라 같은 요청을 받는 등 2차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익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는 항의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다시 떠올라서 힘들어할까 봐 물어보지도 않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쪽에서 물어봐 버리니까 저희 아이는 피해 학생 보호를 받은 게 아니라 2차 가해를 당한 꼴이 돼버렸거든요. 이런 가운데 피해 학생 보호는 물론 가해 학생을 지도할 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A군은 이번 학기 중간에 해당 학교에 강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전 학교에서 학교폭력 등으로 받은 처분에 따른 겁니다. 충분한 치료 기간이 필요해요. 이런 걸 간과한 채 그냥 강제 전학만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취재진은 학교 등을 통해 A군 측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처 등을 제공받지 못해 들을 수 없었습니다. A군 측이 추 입장을 전해온다면 반영하겠습니다. 또 익산교육지원청은 학폭위 심의 과정에 대한 학부모 반발에 비밀 보장을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 뉴스 변한영입니다. 도지사직 인수위를 특정 지역 출신의 인사들이 장악하는 건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 박용근 의원은 은성수 인수위 위원장과 김현숙 부위원장, 또 최근 사임한 두재균 도정혁신단 TF 단장이 모두 당선인과 같은 군산 출신이고 일부는 도민의 공분을 샀던 인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도지사직 인수위는 위기에 빠진 전북을 구해내야 할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곳이라며 능력과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해 전북 발전을 위한 균형추를 잡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은 다음 달 초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물가와 민생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민생에는 여당과 야당, 중앙과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새로운 시도지사들이 취임한 뒤 곧바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미리 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제2의 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1월 출범했으며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협의회장이 부의장을 맡습니다. 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의 누수율이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라북도 누수율은 22.9%로 전국 평균인 10.8%의 2배를 웃돌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서울시의 2.4%에 비해서는 무려 9배가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낡은 상수도관을 교체해 누수율을 낮추고 평소에도 지하수 관리와 캠페인을 통해서 물 부족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어제 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2명입니다. 지난 1월 11일 58명을 기록한 뒤로 5달 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진안과 임실, 순창과 고창 등 4곳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주와 익산, 군산에서는 두 자릿수, 정읍과 완주 등 7곳에서 한 자릿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JTB 6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지방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이해충돌법 방지법을 어기는지 제대로 감시하고 자치단체의 신사업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을 남발하지는 않는지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JTB 한명규 사장은 시청자위원 임기를 마친 곽병선 전 군산대 총장과 김태경 전 전문건설협회 전북도 회장, 류인평 전주대 교수와 박형민 전주와인문화아카데미 원장 등 4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은 지난 2019년 전매가 제한된 전주시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 2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는 5천만 원의 웃돈이 붙은 분양권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8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 투기를 부추겼다고 밝혔습니다. 퇴근한 해양경찰관이 식당에서 기도가 막힌 60대 여성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30분쯤 군산시 죽성동의 한 식당에서 전진한 순경이 음식물이 목에 걸린 여성을 이른바 하임리히법으로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순경은 평소 교육과 훈련으로 익힌 응급처치를 익혀왔다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30도에서 34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동부를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는 낮 최고 기온이 28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